중국 방역 당국이 어제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게 호재일지 리스크일지 좀 생각을 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애플과 같은 기업들만 맞아요. 봐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글로벌 주식 전략팀의 최보원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박사ям 앵커랑 얘기한 게 아니 우리나라 시장은 또 급등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는데 왜 또 미국만 빠지지? 보니까 또 애플이 하락을 한 거예요. 애플, 테슬라가 최근에 시장에서 힘을 못 받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또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현재 미국의 증시의 현황 아니면 뭐더 나아가서 애플하고 테슬라를 더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아침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방심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반등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조금 구조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수가 등락이 반복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상당히 빠르게 올랐던 만큼 이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높아졌는데 이 앞에서는 3분기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와 같은 경우가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 상승을 제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이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인 업체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증시 변동성 이어질 수가 있지만 그 시기에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업체라든지 헬스케어 업체와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를 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뭐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업종이 지금은 좀 나아 보인다. 지금도 52주째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더 당분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헬스케어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테크, 제약 바이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라든지 의료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보다 조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도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의료보험이 갱신이 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주마다 있는 만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 앵커님께서 애플이 주식이 못 가니까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눌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이자 또 애플에 직접 투자하시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이 중국 사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폭스콘 소요 사태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못 가는 게 이게 여기에서 애플 생산이 거의 80%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위는 격화하고 있고 이게 또 정부와의 갈등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이걸로 인한 애플의 생산 차질, 매출의 영향이 몇 %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IT 담당자 이렇지는 않다 보니까 비중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로는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거나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이제는 방심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적어도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중국의 양해가 있기 전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은 심해졌다가 조금 완화됐다가 하는 게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세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은 그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을 아예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도 사실 주가가 크게 뭐 반등을 하거나 어제 애플이 또 함께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일시적으로 부담감이 계속 커지던 속도 자체는 조금 일시적으로 둔화가 둔화될 수 되었을지 있다.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국면을 빠르게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더 적어도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코로나 소요 사태로 인한 그야말로 애플의 주가 타격은 당분간은 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뭐 금융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IT나 이런 애플 같은 기업보다는 좀 소재, 금융 이런 쪽으로의 이 포트폴리오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 시크리컬이라고 하면 이머징 중국을 빼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들은 유의미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 소재 업종들이 뭐 일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눌려 있다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빠르게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12월은 조금 다른 이슈가 있으시죠. 11월하고는 다르게 이 기타 상당히 많은 선진국에서 연달아서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국채 금리가 사실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금융업체들이 조금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 시크리컬 기업들, 시크리컬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시크리컬 업종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상승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어주들보다도 상당히 조금은 더 경기 민감주들이 오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최근에는 이 덜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 빠르게 올랐던 만큼 어제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개별적인 이슈를 더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원님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의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아직은 이익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빠르게도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또 치고 나가다 보면은 미국도 어느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자 이렇게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기회를 이제 연말까지는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연말까지는 지수가 조금 오른다라고 해도 올라도 이제 내려도 좀 불안한 국면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방금 말씀 주신 이익이 계속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덜 오르고 조금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러한 시점에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뒤늦은 코로나 사태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IRA 법안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기차라든지 혹은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올 한 해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인데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미국 현재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에 대외적인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이제 더 좋게 가져갔다가 조금은 이제 불안감을 높이는 듯이 가져갔다가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IRA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12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한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으시지만 이 업종의 영향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해외 업체들에 대한 이 진입 장벽을 좀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새 공제 혜택이 조금은 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들한테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전기차한테도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다. 맞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이제 자동차 담당자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사실은 일부 기업들한테 모두 혜택이 주어지던 게 조금은 양분이 될 수가 있고 나뉠 수가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무조건 IRA 그리고 이제 전기차들 테슬라 무조건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비용 부담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소재 업체들, 2차 소재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뭐 고민이 좀 더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IRA 법안 자체가 이제 자국 중심의 아니면 뭐 미국 내의 생산 업체를 갖고 가는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완성차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그 공급망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뭐 중국산 쓰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긴 한데 이 미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만 이 소재 같은 경우로 다른 나라에서 소싱을 받게 되면 거기에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혼재된 상황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보기보다는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슬슬 좀 바이콜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인데 이제는 IRA에 대한 그 해석들이 무조건 미국 업체만 좋은 건 아니었구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금은 자동차 쪽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많이 싼다는 건 있지만 IRA 법안에 대한 해석도 어떤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네.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최보원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